2025년 10월 13일 당대표 주재 상임고문단 최고위원회의 그리고 시도당 위원장 중앙당직자 연설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추석 명절 잘 쉬었습니까? 연휴가 길어져서 푹 쉬는 분도 계시고 또 나라 걱정 많이 하는 분도 계시는데 우리 공화당 동지님들은 나라 걱정 그만하고 추석 명절에 가족분들하고 잘 쉬시기를 바랬습니다. 우리 권선대 단장님이 불의로 이렇게 갑자기 돌아가셔서 여러 가지 마음이 많이 아픕니다. 어쨌든 당을 위해서 많이 고생했던 권선대 당장님이 좋은데 저는 잘 가셨으라고 믿고 또 그 가족분들이 우리 공화당 동지님들한테 무한한 감사의 말씀을 전달해 왔습니다. 괜찮으실 때 방문했던 분들, 또 장례식에, 발인식에, 또 화장장까지 이렇게 방문하고, 또 몇 분들은 장지까지 이렇게 우리 박재성 장로님이 장지 가신 것 같은데 몇 분이 장지까지 이렇게 가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회의에서도 얘기했지만은 제발 좀 종합검사들 좀 받으십시오. 검사들 건강하다 자만하지 마시고 꼭 검사를 받으셔서 여러 가지 건강을 항상 체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재명 정권 4개월이 지나고 오늘부터 이제 국정감사 들어갑니다. 역시나 추미애의 대먹지 못한 행동을 보면서 이렇게 선출 권력이라고 해서 자기 멋대로 하는 게 자유인가? 그게 어떻게 국회 민주하고 국회의 정상적인 국회인가라는 생각을 하면서 자괴감을 많이 느낍니다. 보편적인 상식적인 국민들이 이해를 못하는 부분들이 너무나 많이 발생을 하고 저는 대한민국의 젊은 청년들이 외국에 가서 맞아 죽었다. 그것도 집단적으로. 도대체 경찰에서 300건 이상이 납치 신고가 왔는데 경찰의 대응이 뭔가? 그것을 국정감사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도대체 경찰에서 300건 이상의 납치에 대한 정보가 들어오고 납치 사건이 일어났고 작년에 240건인데 240건인가요? 올해 벌써 8월인데 330건. 그것이 단순하게 그냥 납치한 게 아니고 거짓말로 돈을 벌게 해줬다고 데려가서 돈 보내라고 얘기하고 또 요즘 보이스피싱 그런 범죄 행위를 시키고 말 안 들으니까 죽을 때까지 두들겨 패고 이게 대한민국의 민낯인가? 우리가 생각했던 대한민국은 그런 나라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도 도덕이 살아있고 정의롭고 또 열심히 일하는 사람이 잘 사는 나라, 일확천금의 꿈을 꾸고 범죄자가 대통령이 되는 나라, 국민을 속여도 저희들이 큰소리 치는 나라, 정의도 없고 상식도 사라지고 기본적인 대한민국의 평균 도덕 기준조차도 다 무너져 버리니까 이런 사태들이 벌어진 겁니다. 제가 행안위 간사할 때 필리핀에 이런 문제가 있었어요. 한국 사람들을 겨냥해서 납치하고 살인하고 이런 일들이 빈번히 해서 제일 먼저 했던 일이 경찰입니다. 경찰관을 대거 파견시키자. 거기서부터 잡아나가자 이랬는데 지금은 납치 숫자가 나왔어요. 330건의 납치 사례가 있다.
이거는 경찰에 신고 안 하면 그게 밝혀집니까? 그러면 경찰이 그 330건에 대해서 무슨 조치를 했느냐는 거예요. 그것이 보고체계가 이 대한민국 젊은이들이 330명의 납치 사건이 나왔는데도 보고체계가 대통령실까지 안 되고 대통령이 사람이 죽고 나서야 한국 리스크라고 그런 준비를 한다 그러고 경찰 파견한다 그러고 그동안에 330명 하루에 한 건씩 신고돼도 얼마나 오래됐습니까? 이건 윤석열 정부나 이재명 정권을 떠나서 기본적인 대한민국의 국민의 안전에 대한 문제인데 여기에 대한 도덕 불감증이 너무 팽배해 있다. 오늘 뭐 대법원에 대해서 뭐 대법원장 앞장서고 망신시키는 문제가 아니고 법사위에서 해야 될 일은 따져야 될 거 아니에요. 뭘 따져야 됩니까? 도대체 이 330건이 어떻게 파악이 됐냐. 그러면 경찰은 어디까지 알고 있고 경찰의 초동 수사는 얼마나 돼 있고 지금 납치했다가 풀려난 두 사람은 옆방에도 한국 청년들이 3명이 있었다는 거 아니에요. 수도 없는 한국 청년들이 감금 상태에 있는 거잖아요, 지금. 근데 대통령이란 자가 나무일같이 얘기를 하고 있어요. 특별검사는 이럴 때 하는 겁니다. 특별검사를 동원해서 경찰에 지금 이 소위 말하는 동남아에 대한 납치 사건에 대한 진상조사가 어떻게 돼가 있고 경찰이 어느 정도로 수사를 하고 있고 경찰이 어떤 조치를 취하고 있는가에 대해서 수사를 해야 되잖아요. 대사관은 자국 국민이 몇백 명이 지금 납치돼가 있는데 대사관은 휴일이라고 논다고 전화도 안 받아요. 대사도 없어. 총영사도 없고. 이런 나라가 정상적인 나라가 아니잖아요. 근데 언제부터 대한민국이 이렇게 비정상적인 나라가 됐는가요? 언제부터 대한민국이 그렇게 멸시당하고 대한민국 국민이 납치 대상이 되고 이것은 어느 정권을 떠나서 잘못하는 겁니다. 윤석열 정권도 잘못했고 현재 이재명 정권도 잘못하는 거예요.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지켜야 될 책무가 대통령의 가장 큰 책무입니다. 헌법에 선서할 때 다 얘기하지 않습니까? 지금의 대한민국 현 주소를 보는 것 같아서 도덕이 상실된 나라, 정의가 사라진 나라, 불의의 세력들이 권력을 가지고 흔들면은 가장 추악한 자들한테 지배를 당할 수밖에 없다는 그러한 말이 2025년 지금 대한민국 국민들한테 던지는 것 같습니다. 이런 정치의 유불리를 떠나서 대한민국이 이렇게 무너지는 결국 정의감이 없고 도덕이 무너지면은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철저하게 왜 정의로워야 되는 나라가 되고 왜 도덕이 일반 상식이 국민의 상식이 통하는 나라가 돼야 되는가가 가장 극단적으로 나타나는 게 이번 사건입니다. 특검이 조사하라 했더니 특검이 조사 안 하고 압박하고 거짓 자백하게 하고 만들고 결국 그분이 못 견뎌가지고 면장이라는 분이 자살하는 사태가 벌어지고 대전 정보센터가 불에 타니까 거기에 압박을 느낀 공무원은 자살하는데 먹방 나가가지고 대통령이라는 자가 부인하고 먹방 나가서 시덕거리고 그런 나라가 됩니까? 그래서 제가 이재명의 나라는 안 된다고 말씀드린 거예요. 정치의 유불리를 떠나서 도덕이 무너지고 정의가 무너지면은 그 나라는 밑에서부터 다 썩는 겁니다. 지금 정부에서 중국 범죄 조직이 대한민국에 얼마나 들어와 있다는 거 알 거 아니에요. 그것도 모른다 하면 직무유기죠. 중국의 범죄 조직들이 한국에 할기를 치고 그 범죄 조직이
젊은 청년들을 모집해서 미얀마로, 캄보디아로, 라오스로 보내가지고 이런 사태들이 벌어진 거 아닙니까? 그러면 범죄와의 전쟁, 중국 범죄자들과의 전쟁을 하더라도 이 문제를 해결을 해야 되잖아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지 못하는 정권은 가장 잘못된 정권이고, 국민들로부터 지탄받아 마땅한 정권이고, 그것 또한 후속 조치를 못하고 지속적으로 이런 문제가 벌어지고, 왜 좌파 정권이 들어오면 조폭들이 판을 칩니까? 역대 좌파 정권 들어왔을 때 조폭들이 다 판을 쳤잖아요. 왜 그런 사회가 될까요? 우리는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심각하게 고민을 해야 됩니다. 국민과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팽개친 정권은 퇴출되는 것이 맞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대만이 GDP가 한국을 추월했어요. 저는 대만을 갔다 와서 느낌은 이 나라는 한국과 좀 많이 다르구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거대 중국과 지금 싸우고 있잖아요. 근데 대만 사람들은 아무튼 중국과 싸우겠다는 생각을 많이 갖고 있어요. 근데 그거는 정당이 딱 50%딱 갈렸어요. 독립하자는 정당하고 그냥 통일하자, 중국하고 합치자 가는 정당 딱 반반 갈라서 있더라고요. 이 대만의 특징은 한국 같은 민노총 같은 강성 노조가 없습니다. 그렇게 강성 노조가 없어요. 그리고 노조 천국을 만드는 그런 정부도 없습니다. 그래서 경쟁이 안 돼요, 한국이. 결국은 GDP도 초월했고 지금 성장이 5% 정도 되거든요. 한국은 지금 1%? 제로 성장 시대를 갖고 이제 일본에 잃어버린 20년을 이 문재인 이재명 정권 들어오면서 이게 답습을 하는데, 윤석열 정부에서 그걸 잡으려고 노력을 했지만은 기본적인 철학이 없은 거예요. 자유민주주의 체제나 자유시장 경제, 자유통일에 대한 철학이 부족했다. 그래서 저는 근데 대통령 하려면은 국회의원도 좀 하고, 지방자치단체장도 좀 해보고, 그런 경험들이 좀 필요하겠다. 그래서 검찰 출신은 안 될 것 같아요. 검찰 출신은. 이게 우리나라가 검찰 좋아하다가, 역대 대통령들이 검찰을 엄청 좋아했어요. 박근혜 대통령도 검찰 출신 엄청 좋아했어요. 근데 검찰 출신들은 안 될 것 같아요. 이번에 보니까. 이게 기본적인 사고에 대한 깊이가 그러면은 서민 생활을 그냥 말로 듣고 시장 몇 번 가서 느껴지지 않습니다. 실질적으로 그 구조를 알아야 되고, 그분들이 왜 어렵게 살아야 되고, 우리나라가 자유민주주의, 자유시장 경제인데 왜 그 부의 불평등은 점점 더 커지는가, 이런 거에 대한 우리가 10분위로 봐서 어려운 3분위, 1, 2, 3분위에 있는 분들의 삶을 어떻게 탈출을 시키는 희망을 주고 그걸 갈 거냐라는 고민이 없는 거예요. 모릅니다. 한동훈 우리나라 제일 좋은 아파트에 그거 있으면서 서민 얘기하는 게 뭘 합니까? 그냥 가서 먹는 것도 오뎅도 저보다 못 먹더라고. 오뎅 먹는다고 그게 서민을 아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그 코로나 어려울 때 정말 100여 군데 시장을 다니면서 그분들하고 얘기도 나눠보고, 지금 저한테 연락 오는 분들이 있어요. 청년위원 회장했던 사람들이. 그냥 그런 시장의 청년회나 이런 분들이 연락을 오는 분들이 있는데, 그게 이제 삶의 가치잖아요. 삶의 가치. 그분들이 얼마나 고통스러울까. 특별검사에서 특검에서 막 강압적으로 그 사람은 이 공무원이 양심적으로 20, 30년 동안 국가를 위해서 봉사하고 국민들을 위해서 봉사했는 그 면장의 위치는 없는 거예요. 왜?
오로지 죄인 취급하고 자기 목적 달성을 위해서 그렇게 하잖아요. 경찰은 더 심하다고. 경찰은 그냥 따라가요. 지금까지 제가 안행이 있으면서 많은 경찰들을 겪어봤잖아요. 경찰대학 출신들, 경찰 지도부도 겪어보고 겪어봤는데 작은 권력, 큰 권력의 차이가 아니에요. 이것은 기본적인 자유민주주의 체제, 자유시장 경제라는 대한민국 정체성에 대한 가치, 그러한 철학이 부족하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또 지도해 나가면서 대한민국을 이끌고, 제가 그 얘기했잖아요. 위에 10분의 중에서 8, 9, 12, 여기는 우리나라 20% 정도는 가만히 놔둬도 잘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 다음에 60에서 60, 70, 80, 그게 60, 70. 그분들은 국가가 제도적으로만 조금 이렇게 뒷받침 해주면 그분들은 자기 길을 찾아서 잘 성장 궤도로 갈 수 있는 거예요. 문제는 국가가 고민을 해야 될 게 50%. 소위 부의 재산의 50% 정도 안 되는 분들, 어려운 분들, 그분들은 그게 30에서 50 사이는 국가가 조금만 지원해 주면은 궤도를 타고 올라갑니다. 그게 자본주의 사회예요. 나머지 10에서 30은 국가가 적극적인 개입을 해서 그분들의 삶을 챙겨야 됩니다. 그런 부분들을 책을 본다고 알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국회의원이 또 왜 중요하냐? 지금 뭐 추미애나 얘들은 제가 볼 때 공부 아예 안 하는 것 같아. 좌파들은 아예 공부도 안 해. 우리 같이 국회에 들어가서 엄청 공부하고 그분들하고 같이 해보고 얘기를 나눠보면서 대책을 마련내고 법을 만들면 법안 하나가 한 300만 명이 해당이 돼요. 최소. 그런 과정을 겪어보면은 이게 함부로 못하는 거예요. 국민 한 사람 한 사람들한테. 함부로 하잖아요. 아까 그 누가 그 얘기했잖아요. 조시철 최고님이 했나? 강선우 쳐냈어. 강선우 잘못해서 쳐내야지. 그걸 쳐내고 난 다음에 대안이 뭐예요? 당연히 좌파 중에서도 가족평등위원회 됐나 이제? 성평등 거기 뭐냐면 동성애, 동성혼 앞장서서 하는 장관이 들어온 거예요. 교육부 장관? 국민의힘은 솔직히 말 개똥도 몰라. 그 뒤에서 교육부 장관 흔든 게 정교조야, 정교조. 그 정교조가 흔들어가 결국은 북한의 방북을 16번씩이나 방북했는 정교조, 우두머리가 들어왔잖아요. 그 교육부 장관 들어가니까 초중고등학교 정교조 교사들 정당 가입 다 바꿔버려. 뭘 의미하는 거예요? 이게 전략이 없는 거야. 그 다음 대안이 없어. 그때 제가, 할 때, 저 사람을 흔드는 사람이 누구지? 물론 잘못이 있으니까 내보내. 그거는 찬성하지. 그럼 저 사람을 도대체 흔드는 사람이 누구냐고. 정교조가 흔들었죠. 결국은 정교조, 세종, 교육감 했던 그 사람이 들어온 거야. 그래서 완전히 교육에 대한 방향을 완전히 바꿔버렸잖아요. 그런 데 대한, 왜 국민의힘이 제가 답답하냐, 그러면은, 뭔가, 깊게 생각하는 부분이 약하다. 왜? 지금 오늘 뭐 회의하다가, 국민의힘이 왜 투쟁 안 하지? 명단은 제가 발표 안 하려고 그래요. 국민의힘에 107명 중에 70명이 그냥 공천만 주면 다 되는 데입니다. 투쟁할 이유가 없잖아요. 공천만 주면 다 되는데. 국민의힘 국회의원 70명이 그렇다니까? 뭐하러 투쟁하겠어요? 괜히 이재명한테 지키가 감옥 가. 아이고 내가 뭐 그렇게 힘들 일을 왜 하지? 안 해요. 그러니까 이게 꼭 이재명 정권하고 투쟁을 싸워야 되겠다. 법사위에서 어제 나경원, 주진우, 곽규택 이래가 열심히 싸우잖아요. 근데 이제 보면은 여러분들이 국민의힘이 투쟁력이 없을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그걸 알아야 돼.
저 사람은 투쟁 하나 공천만 받으면 당선되는 지역이 70군데가 그렇다니까. 보수 정당이 자고로 계속 당선됐는 데가 70군데가 그래요. 변함없이. 서울만 보세요. 강남, 송파, 서초, 용산, 뭐 이런 데는 뭐 그냥 그런 사람들이 뭐하러 목시가면서 투쟁하겠냐고. 그런데 국회의원이 되려면은 그건 뛰어넘는 사람이 국회의원 돼야 돼요. 나라가 망하는데 내가 국회의원 한 번 더 하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국회의원 한 번 더 하면은 자식들이 이제 자유가 없는 나라에 살 수 있는 가능성이 되게 높아졌는데, 여러분들 지금 미국하고 중국하고 막 무역 전쟁해. 거기에서 중국의 선택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래요? 야, 너 제일 골치 아픈 게 뭐 우크라이나 소련이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하나 했는데도 난리 치는데, 야, 우리가 김정은이 저거 하고 싶어 죽을라 하는데 적화통일 하고 싶어서, 야, 그거 그냥 툭 때려봐. 한 방 때리라. 아니, 서울 수도권에 포탄 하나 떨어지면 이 나라가 견뎌나겠습니까? 얼마나 위험한 상황에 있는 나라냐 이거지. 얼마나. 무역 전쟁을 한다는 것은 전쟁이라는 표현을 쓰잖아요. 지금 국방부를 뭐라 그래요? 전쟁부라죠. 바꿨어요. 언제라도 전쟁이 일고 나는데 저는 두려운 게 그거예요. 북한의 핵을 인정한다. 저는 이재명 정권이 북한 핵 보유를 인정하러 갈 가능성이 대단히 높다 이래봐요. 벌써 자기들 벌써 뭐라고 엔드 이렇게 하면서 비핵화를 제일 뒤에 놨어. 그건 뭘 의미합니까? 결국은 북한 핵을 인정하면은 이제 주한미군 철수, 이제 전작권 해소, 그 주한미군 좋아. 야, 너 대만, 중국하고 싸우면은 한국에 있는 주한미군 못 가게 너가 막고 있는데, 주한미군 좀 빼가지고 대만 근방으로 다 필리핀에도 놓고, 일본에도 더 갖다 놓고, 다 갖다 놔야 되겠다. 너가 빼서 28,000명, 18,000명 빼겠다는 거 아닙니까? 지금 10,000명. 10,000명만 놔도 보병 다 빼겠다는 거. 저는 눈에 보이잖아요. 그래 되면은 중국이 말이야 미국에다 싸우다가 도저히 저게 중국하고 미국하고 싸움이 됩니까? 근데 중국은 시진핑이 이제 황제로 등극해가지고 이제 시진핑 임기도 거의 다 됐어. 근데 시진핑 그냥 안 둬요. 그러면 국제에 가장 가까운 판을 흔들어야 되는데 어디를 흔들겠습니까? 핵을 가지고 있는 북한하고 우리가 싸움이 됩니까? 싸움이 안 됩니다. 그럼 흔드는 것은 대한민국 흔드는 거예요. 오늘 제 얘기를 여러분들이 제가 말을 자꾸 조심하는 게 제 얘기대로 자꾸 돼. 무역협상 해가지고 관세협상 해가 다 성공했다고 난리하는데 제가 딱 그랬잖아. 실패했다고. 지금 우리가 그냥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지켜야 되고 자유시장 경제를 해야 되고 나라 국간이 대판당 떨어지만 대한민국은 그냥 외국 기업들 다 나가고 도망가고 싶은 사람들, 돈 가진 사람들 다 나가버리면은 대한민국은 그냥 끝장나는 겁니다. 그래서 주한미군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방공망이 문재인이 9.19 군사합의를 했던 그걸 다 철수시켜가지고 전쟁 나기 전에 초토화시키는 방법을 찾아내야 되는데 지금은 다 물리주고 이제 이재명 정권이 미국 내세워가지고 아이고 이제 핵 보유국으로 인정합시다. 결국 핵 가지고 있는 거 아닙니까? 의견에 유엔 대사를 그런 그따위 사람을 유엔 대사로 보내는 거야. 핵에 대한 개념이 없어요. 핵가 있으면은 좌파들은 뭐라 그래요? 옛날에 북한의 핵이 있으나 한국의 핵이 있으나 통일되면 다 우리 끼인데 통일되기 전에 우리가 다 죽게 생겼는데 통일되기 전에 우리가 다 죽는데. 그리고 제가 자꾸 이런 얘기 했더니 누가 그러더라? 지난번 연설회의 때 제가
좀 우울한 얘기 했더니, 우리 당원들이 말이야, 걱정이 퇴사하려 큰일 났다고. 근데 경각심을 가져야 돼. 왜? 지금은 뭐 국민의힘 뭐 국회의원 몇 명이 어떠고 저떠고 뭐 그런 차원하고는 다른 차원이에요. 이게 뭐 3년이 아니고 11년 이재명 정권 오면은 이미 민주당 안에서는 이미 다 포기했어요. 11년 정권 간다고 다 믿고 민주당 차기 대권 후보 없어요. 차기 대권 후보 어디 있습니까 지금 11년 하는데. 거기에 반기 들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김부겸도 딱 눈치 보다가 자기가 뭐 3년 있다가 뭐 4년 있다가 5년 있다가 자기 대통령 후보 가능성이 있어야 했는데 아무것도 못 하잖아요. 11년 하니까. 여러분들 이게 농담 아닙니다. 11년 갑니다. 그러면 김부겸 뭐 대구시장이라도 해야 되겠다 이카죠. 아니 천하의 소위 말하는 아까 말 천하의 괴물 이재명이가 지가 임기 2년 남았는데 우리 국회의원 선거 때 개헌합시다. 중임제 개헌하자 하겠어요? 그래가지고 국정기획위원회에서 딱 해놨어. 발로 해가지고 중임 플러스 중임이라고 딱 적어. 연임이라고 딱 적어. 중임 갈로 해가지고 플러스 연임. 연임은 지금 대통령이 연달아 하는 게 연임이고, 중임은 대통령을 4년제 중임은 4년 2번 할 수 있는 게, 물론 선거를 하지만 투표하는 게 연임이에요. 중임이에요. 그러면은 이재명이가 다음 국회의원 선거 때 이제 이번에 설 쉬고 이제 국감 끝나고 나면은 이제 개헌 전국으로 바로 들어갑니다. 개헌 전국도 가고 한 3월 달 돼 가지고 한 100만 원씩 줍니다. 내성을 기르라는 거 100만 원 줍니다. 100만 원 다 줘도요. 100만 원 다 줘도 얼마고? 뭐 20만 원 줘 가지고 13조니까 100만 원 주면은 5배 되잖아요. 한 60조 정도밖에 안 돼. 이재명 눈에는 소위 지방 정권 5권까지 장악하는 게 중요하지. 5권 장악한 딱 순간에 그다음 뭐가 돼요? 개헌 딱 들어. 개헌 들어가가지고 제가 2년 내놓겠습니다. 제가 2년 내놓을 테니까 연임 할랍니까 안 할랍니까? 그러면 그래 이재명이 미국 죽겠어. 2년이라도 빨리 내놔. 2년 내놓고 선거하자. 그런데 그냥 선거합니까? 60조가 100조 풀어 본다니까? 이미 돈에 길이 들어서 다음 개헌회가 대통령 선거할 때는 100조 풀어 봅니다. 한 개인당 200만원, 한 가구당, 1,500만씩 주는 겁니다. 1,500만. 거기에 대한 개념이 없어요. 왜? 800조도 그냥 난리 주는데 뭐. 그 200조 주는 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이미 저들은 프로그램이 정해져 있다니까요. 그게. 근데 결국 어떻게 돼요? 그냥 돈 받아서 누가 가재? 문재인 때 그때 100만 원 줬잖아. 저는 안 받았어. 안 받아가지고 그때 받을 걸 그랬어. 100만 원 준 안 받았어. 근데 100만 원 주니까 우리 동네 어른들이 부르더니 조의원, 야 우리 아들 놈도 내한테 10만 원도 안 넣어주는데 문재인 내한테 100만 원 넣어줬다. 이런 사람이 어디 있노? 여러분 제 얘기가 그냥 들으시면 안 돼요. 이 사람들은 이미 국정기획위원회에서 갈로 플러스 연임이라고 적을 때 이 사람들 연임으로 가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재명을 받들고 있는 사람이 이재명 대통령님 2년 내놓고 당신 물러났어요? 이재명이 바보 아닌데 나는 그럼 3년만 하고 물러날게. 그래 합니까? 또 우파에서는 또 뭐라 하겠어요? 꼴 보기 싫은데 우리가 선거에서 이기면 안 되나? 그래가지고 동의해. 연임해. 연임해도 선거는 치러야 되잖아. 선거 치르면 이재명 떨주면 되지 않나? 이 생각한다니까? 지방선거? 이긴대. 이번에 여러분들 그냥 들어보세요. 지방선거 막 얘기, 뭐 서울도 이기. 아니, 지방선거 한 달 나간다고 100만 원씩 돌립니다. 지금 뭐라겠어요? 이재명이 무슨 말 했는지 아세요? 왜 돈을 주는데 이렇게 복잡하게 주냐고. 여기도 주고 저기도 주고 여기도 주고. 야 그거 너 지방자치 그런 거 너 아주 주지 말고 내가 한 목에 다 줄게. 그럼 100만 원 주는 겁니다. 여러분 무슨 말인지 알죠? 이재명이 그 얘기를 했어요. 이미. 뭐라고 했어요? 야 지원금 주는데 왜 이렇게 복잡하게 주네.
그럼 뭐냐면 그 사람이 말을 그렇게 감춰가면서 하는 게 아니에요. 이미 이 말을 던지면서 연임 구도를 가겠다. 지방선거는 돈을 풀어서라도 지방을 권력을 장악하겠다. 그런데 뭐 오세훈 같은 명태균하고 연결돼가지고 개판 다 된 오세훈가 뭐 지금 제일 지지율이 높대. 그래 내가 야 이거 큰일 났다. 지금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겁을 주는 게 아니고요. 보입니다. 보여. 얘들이 가는 길이 보여요. 다음 지방선거를 위해서 모든 걸 다 쏟아붓니다. 대구시장은 김부겸이 혼자 와요? 아닙니다. 산타 할아버지보다 더 큰 선물 들고 옵니다. 김부겸이 막 무거워가 다닐 정도로 없이 야 동구는 이거 주고 이거는 뭐지 이거 주고 이거 주고 이거 주고 다 김부겸이 대구시장 되면 대구 이제 놓았어. 그래 선물 준다고 막 떠들고 들어와. 근데 그 상대가 없어. 그래서 제가 지지율 15% 16 아까 허평한 장군님 뭐 15% 16%만 가도 그럼 단일 안 하면 무조건 지는데. 이건 무슨 말인지 알죠? 단일 안 하면 무조건 김부겸한테 지는데. 그러면은 단일화 경선하자 할 거 아닙니까? 그럼 조원진이가 무조건 이겨요. 그렇잖아요. 단일화 경선하면 제가 이긴다니. 국민의힘 당원으로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보다 더 좋은 방법은 보수 우파, 자유 우파라는 사람은 이재명은 도저히 안 되겠다 사람은 다 뭉쳐야 됩니다. 제일 좋은 방법. 아직도 자기들은 공천만 받으면 당선되는 사람이 70% 있는데 그러니까 투쟁을 안 해. 답답한 거는 국민만 답답한 거야. 국민만 막 속이 까맣게 타고 미치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이제 우리 공화당이 허리끈 졸라매고 신발끈 쪼아매고 제대로 가보자.